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드럼 치는 놈입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베이스 드럼 페달을 사용하다가 가끔씩 생기는 문제점들이나 기능 보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번에 영상을 하나 제가 찍은 게 있었는데 하이에 스탠드를 사용을 하다가 사용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 하이에 스탠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이에 스탠드를 심벌을 끼울 수 있게 가운데 봉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빠지는 문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고 그 영상을 찍고 그 영상 이제 후반부에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제 베이스 드럼 페달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멘트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돼서 이 몇 개를 지금 골라서 이렇게 꺼내 봤는데 이게 지금 형태가 다들 비슷해서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페달이 여러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이 페달마다 명칭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또 길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이스 드럼 페달을 사용할 때 어떤 문제점들 그것들만 제가 한번 몇 가지 추려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지금 얼굴이 안 나와서 아마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 페달이다 보니까 이 페달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찍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요 앞에 망치 있죠. 이 망치를 저희가 비터라고 합니다. 비터. 이 비터를 저희가 드럼 이 튜닝 키로서 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꼽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끼워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드럼의 사이즈에 따라서 뭐 20인치, 22인치 또는 18인치에 따라서 이 길이를 조절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드럼이 바뀌었을 때 베이스 드럼이 바뀌었을 때 이거를 조정을 아마 했겠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다 조여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럼 돌아가게 되면 나는 여기를 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 조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거를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고정하는 부분이 각도상 사실 잘 안 보일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부분 얘를 고정을 하면 이 비터 길이 그 다음에 회전 각도를 조절하고 나서 얘를 조여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움직이지 않고 다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수평을 맞춘 상태에서 조금 힘을 줘서 생각보다 많이 돌려주셔야 이게 고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밟아도 이 비터가 빠지지 않죠. 연주를 하는데 베이스 드럼을 나는 밟는다고 밟았는데 어쩌다 보니 이게 풀려 있어서 그런 경우는 언제냐면요. 내 드럼을 사용할 때는 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디 야외 공연 같은 데 갔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공연장에 공연을 하러 가거나 야외 공연을 하러 갔는데 신나게 밟고 있는데 얘가 이래요. 이게 너무 리얼하게 표현했는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거나 밟다 보니까 뽕 빠져가지고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밟으니까 소리가 안 나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간혹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세팅을 해놓고 또는 어떤 연주가 있을 때 항상 얘를 손으로 먼저 돌려봅니다. 손으로 돌려서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손으로 돌렸을 때 비터가 움직일 정도가 되면 얘를 다시 조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터가 빠지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이거는 페달은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페달이 이 비터를 고정하는 장치의 이 나사는 다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든 드럼키로서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점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또
나사가 하나 있죠. 이 나사가 뭐냐면 비터의 각도를 조절하는 나사예요. 비터의 각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제가 발로 밟는데 어떤 분은 발로 밟는데 이 비터가 발등을 자꾸 때린대요. 발등을 때리는 게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발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죠. 발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비터가 때리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 비터의 각도가 너무 뒤로 제껴져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돼 있죠. 비터의 각도가. 그래서 이만큼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거를 조금 앞으로 당겨야 되겠다. 또는 뒤로 조금 더 눕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때는 여기 보이시는 이 나사를 돌리게 되면 비터 각도가 이렇게 조절이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치는 분은 거의 없으시겠죠. 거의 대부분 이렇게 45도 정도 각도에서 연주를 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이 나사가 풀려 있으면 베이스 드럼을 아무리 밟아도 얘가 다시 안 올라오니까 연주가 불가능한 거죠. 지금 베이스 드럼 피에 붙어 있는, 밟아도 얘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풀려 있으면 지금 이 안에서 잡아주는 장치가 풀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너무나 헐렁헐렁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각도를 설정하신 후에 마찬가지 드럼 키를 이용해서 조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베이스 드럼 페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에 다 몰려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오른쪽 편에 상부 중단부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비터 각도 조절, 다시 말해서 비터 각도 조절이기도 하지만 이 발판의 조절 각도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각 부분을 한번 다 풀어보세요. 풀어본다고 해서 이 베이스 드럼 페달이 고장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제 순서가 예를 들어서 다 풀어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완전 분해가 돼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하나씩 인터넷에서 찾아가면서 또 조립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고가의 베이스 드럼 페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눈금이 있어요. 그래서 얼만큼 눈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눈금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그렇지 않은 페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페달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린 비터가 빠지는 문제, 그 다음에 이 비터의 각 또는 이 발판의 각도를 조절하는 문제, 풀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베이스 드럼 페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리 알고 계시다면 이제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스프링이 빠지는 문제가 있어요. 스프링을 엄밀히 따지면 스프링이 빠진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닳아가지고 마모가 돼서 끊어집니다. 이게 언젠가 보면 이렇게 고리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고리가 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고리가 펴졌다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 두께가 이만큼 두께가 마모가 돼서 너무 얇아져가지고 이제 힘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끊어져가지고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빠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당장에는 사용을 못하고 이 고리만 따로 구매를 해서 이제 다시 끼워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당장의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임시 방편으로 어떻게 했냐면 저희 열쇠고리 있죠. 열쇠고리 두꺼운 게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사이즈가 이렇게 비슷합니다. 길이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끼워서 사용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잠깐은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열쇠고리도 이것도 그렇게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재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재질은 아니라서 장기간 사용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임시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페달을 밟는데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볍고 또는 반대로 너무 무거워가지고 연주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방금 말씀드린 이 비터의 각도 조절이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 잘 모르셔가지고 이 나사만 계속 그러니까 조였다가 풀었다가 하시는데 이 비터 각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터 각도 조절하는 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비터 각도를 여기서 조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십자 드라이버 나사로 돼 있어서 이걸 푼 다음에 구멍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구멍, 두 번째 구멍, 세 번째 구멍에 이렇게 끼워서 비터 각도를 조절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이게 그 지브랄타에서 나오는 6200인가? 이게 그 하드웨어 시리즈 중에 조금은 이제 보급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게 컨트롤 되지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멍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조절하게 돼 있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너무나 받는 게 가볍고 막 무거우면 이 비터 각도를 아까처럼 이 나사를 이용해서 비터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비터 각도를 조절을 하시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페달이 가볍고요. 내려와 있으면 내려올수록 페달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면 발목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고 발등만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를 정말로 이렇게 조금 많이 테스트를 해보고 내 발목에 맞게 그렇게 조절을 해서 무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옵션이 이 스프링 조절입니다. 스프링 조절 같은 경우는 위에 나사가 있고 밑에 나사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밑에 나사를 그냥 풀면 잘 안 풀려요. 위에 나사를 먼저 풀어가지고 조금은 유격을 만들어 주신 뒤에 그 다음에 밑에 나사를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나사가 홈이 파여 있어서 이렇게 홈이 파여, 방금 홈에 들어가는 소리인데 홈이 파여 있어서 안 돌아가게 돼 있는 페달이 있는 반면에 그냥 바로바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돌아갈 때는 위에 나사를 먼저 풀고 돌리시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게 아니라서 원래대로 맞춰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프링의 장력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무게가 무겁거나 다시 말해서 밟는 게 너무 뻑뻑하거나 그 다음에 너무 가볍다 그러면 비터의 각도를 먼저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스프링 장력을 조절을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내 발에 맞추시면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발 기술이 늘죠. 그러니까 밟는 이제 힘도 조금씩 늘어나시고 하실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많이 장력을 팽팽하게 당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그런 것들을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 특별하게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네요. 베이스 드럼이 이렇게 가 있어야 되는데 이 후프에 이렇게 물려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돌리려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이 고정 멈치가 있습니다. 이 고정 멈치를 얘를 풀어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밖에서 안 보이니까, 페달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손을 넣어보면 이게 잡히는데 모르시고 그냥 연주를 하시다가 결국엔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발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 안쪽에 페달 고정 멈치를 풀고 페달을 후프에 물리신 다음에 다시 잠궈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드럼 키가 있어야만 얘를 빼낼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드러머들은 필수적으로 드럼 키를 꼭 하나씩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지금 이 페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불편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드럼 키가 있어야만이 가능한데, 대부분은 이렇게 손으로 돌릴 수 있게끔 이렇게 나사가 있습니다. 또는 일반적으로는 이 측면에서 조일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긴 하니까 이렇게 안쪽에 손을 넣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아마 웬만큼
그렇게 임기응변이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베이스 드럼 페달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정말로 이 비터가 흔들리는 문제 또는 너무 흔들림이 과해서 빠져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제일 크고, 공연하기 전에 이제 이 페달을 한번 밟아보시고 조금 나한테는 무겁다, 페달 밟는 힘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비터 각도를 살짝만 조절하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연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제가 설명을 하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증상 이외에 다른 거를 경험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거나 또는 뭐 추가 영상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이 조금 미흡하거나 아니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런 돌발 변수에 조금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른 연주자들과 같이 공유를 하시면 그게 이제 또 그분들한테도 더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정말로 이제 훌륭한 그런 연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악기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치와 그 다음에 그런 세팅하는 방법도 항상 충분히 같이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악기를 나만 쓰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그런 관리는 같이 해주시면 정말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럼 치는 놈이었고요. 감사합니다.